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해 궁궐은 이미 거대한 도살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 서울 연지동의 한 사가 쓰자 진성대군 이역은 방 한 구석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말발굽 소리와 전하를 외치는 함성. 그는 직감했습니다. 형님 연산군이 마침내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그는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치욕스러운 죽음보다 스스로 끝내는 것이 대군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너라,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러 어서 오너라. 형님의 칼이든 내 칼이든 오늘 나는 이 공포에서 해방되리라. 하지만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들어온 자들이 한 행동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폭군을 폐위하였나이다.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공포가 환희로 바뀌어야 할 순간, 진성대군의 눈동자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침잠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연산군을 끌어내렸다면 언젠가 자신도 똑같이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38년 잔혹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중종의 첫 번째 시련은 공신들의 충성이라는 이름의 협박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을 성공시킨 이들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즉위 7일 만에 중종의 목을 죄어옵니다. 전하, 왕비신 씨의 아버지는 연산군의 처남이자 측근인 신수군입니다. 역적의 딸이 공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폐위하십시오. 그녀는 나와 고난을 함께한 조강지처요. 어찌 정치적 이유로 아내를 버리란 말이오? 중종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당신을 세웠으니 우리가 당신을 내릴 수도 있다. 결국 중종은 붓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궁 밖으로 쫓아내는 교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단 영왕후 신씨는 눈물로 궁을 떠났습니다. 인왕산 치마바위의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폐비가 된 아내가 인왕산 바위에 분홍 치마를 펼쳐놓으면 왕은 멀리 경회로에서 그것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하죠. 하지만 진실은 더 잔혹합니다. 중종은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자는 신하들의 건의를 평생 거절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 생존이 중요했습니다. 아내를 버린 죄책감은 그를 더욱 의심 많고 비겁한 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공신들의 기세에 눌려 숨도 크게 못 쉬던 중종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30대의 전고, 서슬퍼런 선비 조광조. 그는 중종이 꿈꾸던 완벽한 검이었습니다. 전하, 도악다우 쉐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낡은 공신들을 쳐내고 진정한 유교 국가를 만드소서. 중종은 열광했습니다. 조광조를 초고속 승진시키며 그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조광조는 거침없었습니다. 공신들의 가짜 공문을 삭제하는 이윤삭제를 단행하며 기득권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중종은 드디어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추가 조광조에게 쏠리자 중종의 마음속에 독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광조의 정의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공부하라, 반성하라, 옳지 않다며 밤낮 없이 훈수했습니다. 연산군은
나를 죽이려 했고 박원종은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저 조광조는 이제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백성들은 왕인 나보다 조광조의 이름을 더 크게 외친다. 저자가 진정 나의 신하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폭군인가? 중종에게 조광조는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검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519년 김유년의 어느 밤, 궁궐 나무숲에 벌레가 갉아먹은 글자가 나타납니다. 주초위왕저 셔웨이왕, 달릴 주저와 닮을 초셔를 합치면 조자어자가 됩니다.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공신들의 조작이었습니다. 굴물을 발라 벌레가 글자대로 파먹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중종은 기다렸다는 듯 이 조잡한 연극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이 연극의 연출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조광조를 당장 잡아들여라. 저자가 감히 역심을 품었도다. 조광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왕이 단 한 번의 대면도 허락하지 않은 채 사약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는 죽기 전 시를 남깁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하지만 중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광조를 죽임으로써 살림 세력을 괴멸시켰고 동시에 위훈 삭제를 되돌려 공신들의 비위도 맞췄습니다. 양쪽 사이를 오가며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완벽한 박쥐의 승리였습니다. 조광조가 죽고 난 뒤 중종의 정치는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외척인 유님과 윤원영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헤집어 놓아도 백성들이 굶주려 도적이 되어도 왕은 오직 하나에만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을까? 1544년 제위 38년 만에 중종은 눈을 감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인종, 숙종 다음으로 긴 제위 기간을 가졌지만 부대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우유부단함의 상징, 신하들에게 휘둘린 왕. 하지만 그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비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광조를 통해 공신을 쳤고 다시 공신을 이용해 조광조를 죽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두를 배신했고 결국 왕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킨 왕좌 아래 조선의 국운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떠난 자리, 그가 남긴 독초들은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졌고 이제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여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상이 약하니 내 직접 나서야겠구나. 이 나라는 이제 나의 것이다. 중종의 계비 문정왕 후 그녀의 치맛바람이 조선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을사사화의 서막이 오릅니다. 다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자 중 한 명인 문정왕 후, 그리고 그 그늘에서 신음했던 명종의 이야기 6탄이 곧 이어집니다.